1971년 8월 23일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왔다. 배가 닿은 곳은 자유가 아니었다. 곧바로 길이었다. 그들은 차를 세웠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앞유리는 서울 쪽을 향했다. 도망치는 사람이라면 멀리 가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움직였다. 청와대가 있는 도시, 명령이 시작된 도시, 자신들을 만든 국가가 있는 도시, 서울이었다. 그들을 부른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었다. 684 실미도였다. 왜 섬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산이나 항구가 아니라 서울로 향했을까? 그 질문은 3년 전 서울에서 먼저 시작됐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대가 청와대 가까이까지 내려왔다. 대통령을 노린 침투였다. 서울은 그날 수도의 한복판도 뚫릴 수 있다는 공포를 겪었다. 그리고 남쪽 권력 안에서 다른 선택이 움직였다. 똑같이 북으로 들어갈 사람들, 공개할 수 없는 임무,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곤란해지는 부대. 그렇게 만들어진 번호가 684였다. 모집된 청년들은 실미도로 보내졌다. 그 길은 평범한 입대와 달랐다. 가족에게 설명되는 길도 아니었고 공개된 부대 배치도 아니었다. 바깥에서 쓰던 이름은 점점 멀어졌다. 섬 안에서는 번호와 명령이 더 크게 들렸다. 지도에서 보면 작은 섬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닫히는 곳이었다. 바다는 매일 보였지만 나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아침이 오면 훈련이 시작됐고 밤이 와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목표는 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말 하나가 섬 전체를 붙잡고 있었다. 청년들은 그 목표를 위해 몸을 바꿔야 했다. 달리고 기어오르고 견디고 다시 명령을 받았다. 하루를 넘기면 다음 날도 같은 훈련이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다. 훈련은 계속됐는데 출발은 오지 않았다. 명령은 남아있는데 길은 열리지 않았다. 바깥 정세는 그대로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섬 안의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명확한 설명이 아니라 더 긴 기다림이었다. 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총성이 아니었다. 끝이 없는 대기였다. 사람은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 보급은 나빠졌고 처우에 대한 불만은 쌓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훗날 이들의 모집 과정과 처우, 사형 집행까지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그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작전표 속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섬에서는 이름보다 번호가 앞섰다. 1971년 8월 23일 섬 안의 긴장이 터졌다. 그날은 단순한 탈출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미 섬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다. 기관병들이 숨졌고 공작원들은 바다를 건넜다. 상륙 뒤 그들이 잡은 것은 배가 아니었다. 버스였다. 인천 독배부리 해안, 도로, 버스, 그리고 서울. 한 차례 길 위에서 막혔지만 그들은 다시 버스에 올랐다.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이때부터 비밀은 더 이상 섬의 담장 안에 있지 않았다. 시민들이 오가는 도로 위로 올라왔고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 안으로 들어왔다. 숨겨진 부대가 숨겨질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오후 2시 15분 무렵 버스는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 닿았다. 섬의 비밀이 서울 한복판에 멈춰선 순간이었다. 군과 경찰이 길을 막았다. 버스는 더 가지 못했다. 그날의 끝은 짧았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길었다. 국방부 자료는 현장에서 20명이 숨졌고 생존자 4명은 이후 사형됐다고 밝힌다. 숫자는 간단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섬으로 들어간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끝내 이름을 기다린 가족들이 있었다. 살아남은 4명은 군사재판을 거쳤다. 섬에서 이름보다 번호가 앞섰던 사람들은 이제
피고인이라는 자리로 옮겨졌다. 그리고 1972년 3월 10일 사형이 집행됐다. 그날 이후 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질문뿐이었다. 누가 데려갔나? 왜 돌아오지 못했나? 어디에 묻혔나? 세상은 뒤늦게 실미도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 하지만 가족들이 기다린 것은 유명한 제목이 아니었다. 이름이었다. 유해였다. 사과였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불법 모집, 사형 집행, 유해 매장, 대법원 상고 포기 사유 등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그리고 국가의 사과와 유해 발굴을 권고했다. 그 판단은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책임의 방향은 분명히 바꿨다.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던 말이 처음으로 국가의 공식 문장 안으로 들어왔다. 2024년 국방부는 장관 명의로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사형 집행 뒤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원들의 유해를 찾는 절차도 시작됐다. 2026년에는 다시 유해 발굴 개토제가 열렸고 추정지 3곳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실미도의 마지막 질문은 아직 1971년 그 버스 안에 남아있다. 그들은 왜 서울로 향했나? 단순히 숨을 곳을 찾았다면 방향은 서울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들이 간 곳은 명령의 반대편이 아니라 명령이 내려온 쪽이었다. 버스는 대방동에서 멈췄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2026년 유해 발굴 현장까지 왔다. 실미도는 끝난 작전이 아니다. 국가가 사람을 번호로 만들면 언젠가 그 번호는 다시 이름을 요구한다.